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1차 산업, 부등호, 2차 산업, 부등호, 3차 산업, 부등호, 4차 산업 이래 되잖아요. 우리는 부등호를 배워놔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고, 그렇게 되다 보면 1차 산업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지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.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 가치가 있으면서 프라이드가 있는 농업을 하자는 게 제 농업 철학이고요. 살아가는 생각은 더 베스트보다는 더 베터. 앞으로 후대한테는 승계의 농업이라 개성의 농업을 주창하고 있는 양돈을 하고 있는 박화춘입니다. 어떻게 양돈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진흥청에 그 축산과학원에 근무하다가 전문 용도는 육성사업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종도농업에 크게 밑바탕이 됐던 사업인데, 그걸 하면서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종돈개량사업소 모구촌 종돈을 개발하고 하다가 보니까 또 개인사업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농장을 시작하게 됐고,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흑돈의 명품화 사업을 한번 하자 그래서 또 버크셔를 선택해서 살아오고,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항상 살았고, 앞으로 어떤 주어진 일이 또 나한테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열심히 사는 자세,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. 이걸 처음에 버크셔를 하기 전에는 가깝지만 미운 나라 일본이죠. 90년대 말에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,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빨리 앞서간다고 할 수 있고 늙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때 일본에 보면서 노령화, 그다음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, 그다음에 돈이 좀 4만 불, 5만 불 시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 건강에 좋아? 이게 맛있어? 이런 식의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이 반드시 온다,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너는 누구야 할 때 나는 누구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게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, 소비자가 먹을 때 즐겁게 맛있어야 된다,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이 있느냐, 경제성이 있느냐, 그다음에 미래성이 있느냐,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, 이런 점에 봤을 때 버크셔가 넘버원이다. 그다음에 제가 그때 찾았던 논문에 22개 중에 18개가 버크셔가 육지에서 넘버원이었고, 제가 종돈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그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할 때 앞으로는 부드러운 고기가 넘버원이야. 그래서 버크셔를 선택하게 됐고, 그런 걸 이제 계속 부드러운 고기, 그래서 즉 이제 pH 중심의 그 종돈을 들어오고 그걸 육종하면서 만들어 왔던 거죠. 버크셔 K를 맨 처음에 시장에 내놨을 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,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통하시는 분들은 돼지가 무르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새로 먹어본 사람들은 색깔도 다 다르지, 뭐 이런 고기가 다 있냐. 지금도 이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, 아까 첫째는 부드럽고 고소하고 촉촉하다는 거죠. 그런 특징을 가지고 육종을 했고,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구워서 또 사서 드시게 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고 또 보람이기도 하고, 그게 마약 같은 원동력이기도 하는 거죠. 앞으로를 가는. 지금도 계속 개량을 하고 계신가요? 하죠. 내년 프레임은 좀 잘 크는 쪽에 네네. 성장률.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사료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약간의 솔루션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궁금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좀 안 하는 길을 가신 거잖아요. 업계에서. 네. 힘드셨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처음 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남이 안 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.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외롭다고도 할 수 있고, 혼자 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더 아는 척을 많이 해요. 그러한 부분에 저런 부분들은 저런 자세는 아닌데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,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뜯겼습니다. 제가 흑돈하면서 아주 가장 돈 최고 많이 뜯겨본 한 사람한테 15억 3천만 원 더 뜯겨봤어요. 어떤 유통업자한테.
유통업자한테요? 네네네. 그때 이제 그 2012년에 구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은 백대지도 하고 흑돈도 하는데 다른데 돈 거하고 나한테 돈 안 줬다가 나중에 그 부도 철회해버리고 많았어요. 그런 일들은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통하고 이렇게 할 때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됐을 때 그걸 뚫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. 요새 그 많은 분들, 직접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 한도는 브랜드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대기업 제품도 있고, 뭐 조합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브랜드를 알고 먹는 경우는 되게 없는 것 같아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. 크셔 K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드셨을 때 결국은 이제 대중들한테 좀 더 알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혹시 하셨나요? 이제 돼지 하시는 분들이 뭐 한국에 그 브랜드가 돼지고기는 브랜드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돼지 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아이덴티티. 돼지 하면서 돈만 벌라고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산다.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우리 스스로가 브랜드가 없다.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좀 제가 볼 때 동의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게 많다고 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다닐 때도 한국형 정돈 뭐 개발해야 된다는데 지금도 한국형 정돈 개발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한국형 정돈도 있는 거고 브랜드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 비추어서 인내 없내를 따진 게 아니라 내일 뭘 할 건가를 놓고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브랜드가 있다. 우리는 이걸 해보자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그 되리라고 아주 쉬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?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 제가 이거 한 20년 해오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. 마케팅은 사달라고 조르는 거고 브랜딩은 아직도 안 샀어?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에 뭐 그 한돈이 뭐 브랜드가 있네 없나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갖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팔라고 생각하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냐? 그동안에 많은 집중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. 그래서 지금도 안 먹어봤어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과 브랜딩은 완전 다른 거죠.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의 접근 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시대가 물건을 딜리버리하는 유통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셰프들의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수 있는 건 이제 큐레이터 시대라고 봅니다. 우리 농업을 살려줄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큐레이팅이 돼야만이 농업의 가치와 그 다음에 지속성과 어떤 뭐 경제성도 뒷받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버크셔 K는 네. 혹시 시중에 파는 보통의 돼지고기보다 네. 어느 정도를 조금 더 비싸게 팔리긴 하죠? 보통은 30% 정도 비싼데요. 네.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돼지고기 삼겹살, 목살 기준으로 2만 원 시대, 3만 원 시대, 4만 원 시대, 5만 원 시대 제가 처음 열었어요. 그 올해 우리가 그 6월인가 7월인가 신세계 그 강남 백화점에서 10일 정도 팔았을 때 8만 원대 시장도 제가 처음 열어봤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말고 박사로서 우리나라 양돈업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해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큰애는 이제 아까 하몽을 비롯한 꽃시형이라든지 유럽형의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작은 애는 동산대 졸업하고 지금 26이니까 이제 3년 됐죠. 작은 분은 안에서 계시죠? 동장. 네. 큰아드님은? 네, 가공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다른 데서는 잘 안 하는 거잖아요. 하몽이라든지 이런 것들. 네네.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? 이제 육가공 중에서 하몽이라든지 발효 제품들은 제가 볼 때 노령화되면서 이제 골목 상권에 약간의 와인과 곁들인 뭐 이렇게 맥주 와인 한 잔 가볍게 먹고 들어가는 그런 샵들이 모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라고 봅니다. 일본의 경우는 이제 골목에 가면 뭐 조그마한 그 술집들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했잖아요, 전부 다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보고 그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양돈 뭐 이렇게 축산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사회 속에 그 들어가는 소셜 그 피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
목표는 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거고,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들어오고 나보다 더 이렇게 자식 같은 한 세대의 다른 사람들이 올 때 내가 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,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더 인식을 좀 심어야 되고, 제 개인적으로 나이가 더 들면 제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충분히 남한테 가치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 후배나 또 우리 자식들한테 해야 될 제 입장에서의 이야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